엄청난 장면이 하나가 연출이 됐는데 이게 지금 전혀 이슈가 안 되고 있어요. 뭐예요? 계엄 선포 당시에 네. 조이대 대법원은 계엄을 동조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천대엽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날 법원도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법원은 왜 긴급회의를 열었죠? 당연히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계엄에 따라야 될 조치가 있고 또 이제 사법부의 그렇죠. 활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천대엽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어. 이거 완전 미친 발언이야.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던 대법관들이 종이 기록으로 사건 심리를 했는지 여부가 오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전부 종이로 복사해 검토했냐는 질의에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확답을 하지 못했는데요. 당시에 사건 기록을 반드시 종이 문서로 검토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검토를 했다면 당시 파기환송 심리 절차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게 됩니다. 앞서 7만적 사건 기록을 전자문서로 스캔해서 봤다고 했던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오늘은 종이로 된 기록만이 법적 효력이 있으며 스캔한 건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 사건의 효력이 있는 이제 원본 형사 사건에서 기록은 이제 종이 기록입니다. 사건을 종이 기록으로 검토한 게 맞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천 처장은 연구관들이 종이 기록을 검토했을 거라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형사심청조에 올라가면 심청조 연구관들이 종이 기록 전체를 다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심 판결 그리고 쟁점에 대해서 그 대법관들이 이 기록을 검토했다면 얼마나 그걸 복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고 싶다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대법관님들이 이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 부분은 이제 복사해서 직접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기록 직접 올려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보고한 결과를 이제 보고서를 달라고 하든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35일 만에 이례적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대법원. 과연 법과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대법원이 국민에 설명해야 할 시간입니다. 네, 이 사건 기록을 반드시 종이 문서로 봐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저도 이제 배웠는데 네. 그것과 관련해서는 천대엽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종이 문서만이 법적 효력이 있다. 직접? 직접 얘기했어. 어. 전자문서는 효력도 없는 거다. 박은정 그만 좀 해라. 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이 사건의 효력이 있는 이제 원본 형사 사건에서 기록은 이제 종이 기록입니다. 스캔 기록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0월부터 이렇게 전자와 법이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편의상 그걸 갖다 보조 수단으로 장착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스캔 자체가 불법도 아니고 또 거기에 어떤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효력이 부여되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이제 편의적 보조적인 부수적인 장치라는 말씀만 약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자문서 얘기하지 말라. 이젠 그래서 복사하는 방법을 또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사기 앞으로 가셔서 근데 이 종이 복사를 한 사람이 지금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단 한 명도. 복사한 걸 본 사람도 지금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이 대단히 문제가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들이 전자로 해서 했다고 한 것은 이게 오랫동안 기록을 봤다고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그게 불법이라고 본인이 인정한 걸 얘기하면 결국 이틀 만에 했다는 게 증명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네. 안 봤다는 게 일단 자백이라고 그렇죠. 자료 안 보고. 생각해요. 예. 네. 법원이잖아요. 네. 법관분들은 증거재판주의, 증거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에요. 만약에 정말로 스캔을 한 로그 기록을 가지고 만약에 기록을 봤다, 파일을 봤다 또는 복사한 문서를 봤다 아마 국감장에 그 문서 다 들고 왔을 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 이러면서 카트에다가 종이를 끌고 왔을 거예요. 맞아.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저희 민주당 이 민병두 전 의원이 계산을 해봤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복사를 했다고 하면 일반 복사기로 출력을 하면 7만 페이지 14명 거 하면 68일 걸린답니다. 고속 복사기로 하면 34일, 초고속으로 해도 20일이 걸리는 거예요. 복사하는 데만 계속 복사를 하는 데만.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그 결론 정해놓고 검토 보고서 가지고 이제 그 결론과 관련된 어떤 그런 토론 정도 하고 이미 끝내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미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이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게임 끝난 거예요. 이렇게 네네. 게임이 끝난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다 보니까 천대엽이 발언이 계속 자신의 발언을
배척시키는 발언을 또 하게 돼. 스스로. 스스로. 네. 요거를 또 그 박은정 의원님이 예, 국감장에서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따로 또 정리한 게 있거든요. 천대엽의 발언 잠깐 좀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자, 5월 2일하고 5월 4일 다르고요. 5월 14일이랑 9월 24일이 완전히 배치됩니다. 그렇죠. 5월 2일 보면은 모두 다 천대엽의 발언입니다. 모든 사건은 전자문서화가 된다. 이 전자문서 7만 페이지를 대법관들이 스캔해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대법관이 기록을 안 보고 판결하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이틀 뒤인 5월 4일 날 기록을 모두 읽어야만 판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5월 14일 날 개별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판단했으리라고 믿는다. 근데 9월 24일에는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에 후속 절차로 나아갔다. 아, 이게 본인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감당이 아예 안 됩니다. 맞아요. 네. 본인이 사실은 했던 말을 본인이 계속 뒤집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을 자기들은 또 벌 수밖에 없으니까 3월 28일에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고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추미애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공식 문건에는 사건의 기록을 4월 22일에 나눠준 것으로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문건 요 중에 저희가 메모 적힌 게 뭔지 잘 모르겠다. 네. 이거를 조금 궁금해했었는데 네. 이 건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고 네. 곽수산 씨가 제게 제보를 제보를 해줬어요. 했어요. 네. 그게 바로 김정한 변호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요거를 해석을 해주겠답니다. 저 이제- 문건 올리고 해석 부탁드립니다. 저 이제 인수인계서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형사 기록 같은 경우는 다 종이로 이제 그 기록을 보게 돼 있습니다. 네. 나머지 지금 민사 행정 나머지 사건들은 다 전자 파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인수인계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종이 기록 같은 경우는 종이 기록 자체가 증거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당연히 인수인계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인수인계서는 언제 누가 이걸 인수인계했다만 기록하면 되잖아요. 저 인수인계서는 글씨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문장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기 지금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례적인 거죠. 뭔가 지금 절차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증빙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 인수인계서에 지금 4월 22일이라고 나와 있고 위에 2차라고 써 있는데 2차는 저건 분명히 이제 대법원 1부, 2부, 3부에 2부에 이제 대법관을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로 붙이거든요, 이름을. 2부에 차 대법관에게 가는 기록 인수인계서인데 인수인계를 하려고 봤더니 저 앞에 이제 숫자들은 이제 저 책 권수 이런 거거든요. 이제 기록이 너무 많으니까 권수가 1권, 2권, 3권 나뉜단 말이에요. 봤더니 책이 없는 거예요. 이 기록이 만약에 실제로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기록을 먼저 본다고 누가 가져갔었네요. 이걸 적어놓은 건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예, 미리 본다고 가져간 걸로 하자라고 적었는지 일단 저기에 문장이 적혀 있는 자체가 이미 뭔가 절차에 고장이 났다는 뜻입니다. 저거를 제가 물어봤어요 대법원. 오, 네네. 가서. 네. 누가 썼는지 몰라요 아무도. 그걸 또 몰라요? 답을 안 해요. 누군지를 특정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천대엽 행정처장이 네. 이 글자를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심스러워요. 이걸 우리 그 국회에 냈잖아요. 네. 이 사건 기록 인수인계서를 내면서 천대엽 행정처장이 처음에는 3월 28일부터 기록을 본 것처럼 얘기를 해야 돼. 그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록이 4월 22일 전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가필한 것이 아닌가. 알리바이를 위해서 그런 의심이 좀 전 들어가지고 그렇게도 또 볼 수 있겠군요. 누가 썼는지 그리고 위에는 어느 위 대법관이 위인지 아니면 재판 연구관이 위인지 위에 올라갔다는 게 어디에 올라갔다는 것인지를 물어봤는데 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렇게도 또 해석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게 무슨 계속 계속 오리무중으로 빠지는 거예요. 답변을 하면 할수록 이 사건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서는 그 문서를 누가 작성했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작은 문서를 쓰더라도 누가 작성했는지를 쓰고 우리가 사인끼리 계약을 할 때도 서명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문서는 숫자랑 이런 것만 쓰여 있지 누가 작성했다라는 거에 대한 칸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잖아요. 지금 저기 영수인 네. 자체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문서는 문서 자체의 효력도 지금 없는 거고 그냥 뭔가 서류 처리를 하기 위해 그냥 이제
넘긴 서류에다가 밑에다가 뭔가 이제 이유를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이거 기록이 이미 넘어간 겁니다라는 문장을 써놓은 거죠. 네. 얘네들 그 내부 규정에 영수인은 반드시 받게끔 되어 있죠. 당연히 받아야죠. 당연히요. 근데 이게 없네. 없죠. 담당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이런 문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인수인계서 자체는 원래 그동안 대법원의 그 관례 원칙대로 하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4월 22일 날 소부에 배당이 되고 했기 때문에 기록 인수인계를 이날 하는 건 맞거든요. 네. 4월 22일 날 네네. 소부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3월 28일부터 대법관들이 기록을 읽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되어야 되니까 이미 기록은 대법관들한테 갔다라는 그런 취지로 하기 위해서 저걸 쓴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저는 드는 거죠. 사후 문건 조작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4월 22일 날 기록이 간 게 맞는데 근데 왜 기록이 먼저 올라가 있다고 해야 됐는가? 그게 저는 의심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이게 이래저래 다 문제인 거야.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결국 이례적이죠. 본질로 돌아가면 이 재판 진행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었다. 일반적 재판 절차와는 달랐고 뭔가 저렇게 뭔가 문장을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해명을 해야 될 만큼 하여간 이 재판 진행 자체에 고장이 있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죠. 네. 그 두 분이 말씀이 맞다면 대법원 입장에서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처리한 게. 네. 엄청난 장면이 하나가 연출이 됐는데 이게 지금 전혀 이슈가 안 되고 있어요. 계엄 선포 당시에 조이대 대법원은 계엄을 동조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천대엽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날 법원도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법원은 왜 긴급회의를 열었죠? 당연히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계엄에 따라야 될 조치가 있고 또 이제 사법부의 그렇죠. 작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합헌 저게 그 국감장에서 굉장히 밤늦게 나온 발언이어가지고 그게 크게 지금 모든 분들이 네. 그 주목을 안 하고 계시는데 아마 다 처음 봤을 거예요. 처음 봤어요.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네. 저게 계엄이 합법이었다면 법원이 취해야 될 조치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네,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법원이 이 계엄을 인식하는 인식하는 관점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번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기각됐는데 네. 기각 사유가 그러니까 피의자의 위법성 인식 경위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그 법관의 계엄을 바라보는 시각을 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저렇게 발언하는 것, 대법원이 계엄을 바라보는 시각과 박성재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계엄에 대한 시각과 아울러 나아가서 그러면 위법성을 인식을 했는지가 논란이 되면 윤석열도 내란 당시에 위법성 인식 안 했다고 하면 무죄인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굉장히 심각한 법원의 인식입니다. 법원의 인식, 이 계엄에 대해서 법원의 인식이지. 엄청 중요한 포인트 맞죠? 저는 그 박성재 그 구속 기각이요. 지금 내란 사건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자 어떤 정말 위험한 사인이라 정말 가장 위험한 어떤 그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일반적인 뭐 도주 우려, 정말로 너 출석 열심히 하니까 도주 우려가 없어. 이것도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거긴 한데 왜냐하면 범죄의 중대성을 봤을 때 이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게 내란죄는 살인죄보다 더 심한 범죄거든요. 그렇습니다. 국가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형량이 가장 센 범죄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도주 우려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법률가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거기에 위법성 인식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 위법성 인식이라는 게 뭔지를 간단하게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범죄가 성립하려면 이 범죄 행위가 있어야 돼. 구성 요건이라 그러거든요. 그거는 행위를 판단하는 거고요. 위법성의 인식은 행위자가 이걸 어떻게 생각했는지의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위법성의 인식, 내가 이 행위를 하는 것이 잘못인 줄 몰랐다 나는. 그러면 그건 행위자마다 그 주의도가 달라지겠죠. 다 다르죠. 그래서 보통 이제 판례 중에 어떤 판례가 있냐면 총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멧돼지를 잡기 위해 총을 쏘았어요.
총을 쐈는데 얘가 총을 쏘기 전에 공무원한테 물어봅니다. 나 총 쏴도 돼요? 그러니까 쏘세요 해서 쐈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굉장히 엄격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소됐는데 공무원한테 물어봤으니까 너는 총 쏘는 거에 위법성이 없었다. 무죄 이렇게 나온 판례가 있어요. 이게 위법성의 인식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법무부 장관인데 법무부 장관이 누구한테 뭘 물어봐가지고 자문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말이 안 되죠. 일단.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네. 거고 이 판사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 계엄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에 있어서 얘가 이것이 범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인정하게 된 거야. 네. 쉽게 말하면 저기 옛날 그 독일에서 그 아우슈비츠에서 사람들 이렇게 죽이는 사람들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잖아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 판례는 사실 법률의 부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위법성의 인식을 굉장히 좁게 해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기각하면서 위법성의 인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저는 이번 내란 재판 진행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어떤 그 사인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큰일이네. 박성재 장관은 법률가잖아요. 검사 출신이고. 큰일이야. 그날 국회에 시민들 법률을 잘 모르는 시민들도 이것이 불법한 계엄이라고 하면서 다 달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박성재 장관이 위법성 인식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것이 기각 사유가 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연결돼 있는 거야. 그렇지.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대법관들은 이게 위법한 계엄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회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이대가 12월 4일 출근할 때 이 계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말을 못 합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119 서부지법 폭동 때도 뭐라고 천대엽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몰라. 알아. 뭐라고 했어? 얘기해봐. 나 지금 화 많이 나 있으니까 아니. 신중하게 대답해라. 그럼 내가 대답을 할 수가 없어. 이거 뭐 마치 토시까지 틀리면 이거 혼날 것처럼.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났을 때도 천대엽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어. 이거 완전 미친 발언이야. 이게 인식이 지금 다 연결돼 있다는 거야. 이번 박성재까지 박정호입니다. 이 판사 이름은 박정호 판사. 야 이거 너무 심각하네. 대법원은 재판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것. 검찰이 4월 10일날 상고 이유서를 내기 전까지는 이 기록을 그 누구도 그걸 함부로 바라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선입견이 들어가니까. 대법원은 당사자의 주장도 듣기 전에 마치 검찰이라도 됐냐 먼저 나서서 재판을 시작하고 대법원은 집중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습니다. 권영준 대법관은 칠레 산티아고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을 오스트레일리아 장기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신스키 대법관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마침 이 기간에 2명이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면 오히려 재판 기간을 더 늘려잡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건만 정말 집중 심리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다른 소부 사건은 재판을 미뤘어야 맞는 것 같은데 합의 기일이 4월 22일과 4월 24일 두 차례 있었는데 그 사이에 낀 4월 23일에도 상당수 대법관들은 일반 사건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형사 기록 전자사본화 법적 효력 있는 문서는 종이 기록입니다. 종이 기록 복사는 언제 했습니까? 기록 복사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당시에? 대법관들에게 언제 배부되었는지 여부는 저는 모릅니다. 우리나라 최고법원의 일처리라고는 볼 수 없을 만큼 주먹구구식으로 전원합의체 회부하기 위한 논의를 했습니까?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과 전원합의체 회부하기로 논의했다는 건 완전 다른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확인하기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답을 못 하시네. 자, 지금 한번 해보세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자꾸만 사법부 독립성이라는 방패 뒤로 숨으려는 태도가 오히려 대법원의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그 자체가 탄핵 사유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천대엽 행정처장이 핸드폰을 들고 어디론가 좀 숨는 모습, 그다음에 그 주변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뚱하게 서 있습니다. 저분 분홍색 넥타이 메고, 그리고 그 주변을 나경원 의원이 또 일어나서 그리고 또 돌아다니고 있고요. 조배숙 민주당에 있다가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으로 간 조배숙 의원 지금 보이고요. 지금 저 일단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저분들하고 뭔가 논의를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어제 주진우 의원이 사진 한 장과 언론사에서 중앙일보 이런 데서 보도된 사진 한 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대법원 법대에 올라간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거 봐라. 민주당이 대법원을 침탈하려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보도를 침탈? 네. 그 주진우 의원의 그러한 취지의 발언을 보도가 그대로 올라가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 법사에서 난리가 났는데 저 사진은 그럼 뭐냐면 반대로 이제 여기 현장에서 민주당 의원이 나가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그 사이에서 전화를 받으면서 소통하는 천대엽 행정처장의 모습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민주당 의원이 나간 이후의 모습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나갔는데 저분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천대엽 행정처장을 둘러싸고 뭔가 웅성웅성 하다가 지금 전화 받으러 나가는 이런 상황이군요. 네, 맞습니다. 왜 민주당 의원들은 먼저 나갔나요? 이 당시 상황이 이제 민주당 측에서 전자기록 로그라든지 그리고 이제 현장 국감이니까 대법원장실 이제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민주당 의원분들께서는 이제 대법원장실에 올라갔었고 국민의힘은 이를 반발하면서 안 올라갔었거든요. 그 이후에 천대엽과 만나서 대화 소통을 하고 있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천대엽 처장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놨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로그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 말에 의하면 전자문서 7만 페이지를 대법관들이 스캔해 간 것으로 확인했다는 얘기까지 했었고, 그러면 저희 전자문서로 봤다라고 하는 건데 전자문서로 봤다면 당연히 거기에는 로그 기록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로그 기록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현장 가서 볼게라고 얘기했던 건데 그것도 보여주지 않은 상황이니까 저는 지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의지할 때는 어디밖에 국민의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 민주당 의원들 옆에 가면 뭐 물어보겠습니까? 왜 안 줘요? 로그 기록. 당신들 말대로 하면. 근데 또 최근 나온 얘기는 밥 먹으면서 또 확인한 거는 뭐 법률적으로 확인했습니다만 종이로 봐야 된다면서요. 네, 종이로 봐야 되죠. 근데 종이로 봤으면은 그 종이를 복사한 거 또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노영희 앵커께서 매번 말씀하시는 겁니다만 로그 기록으로 해도 안 되고 종이로 해도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법원이 계속 삼권 분립이라는 원론적인 원칙을 가지고 지키려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는 상황이면 대법원은 거짓말을 하는 기관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기관은 우리 헌법에 따라서 양심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네. 그럼 사과를 하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의대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천대엽 처장이 져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출석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이틀 동안.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 국민의힘 의원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내려가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뭔가 방법을 찾은 것 같다. 국민의힘 의원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네.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슨 발언일까 했을 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하고 이제 그동안 쌓여 있었던 의혹들을 천대엽 처장뿐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또 질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사실 지금까지 법사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언론 플레이하고 사실 그렇게 맹목적인 공격을 잘 하지 못했다가 이제 뭔가 구도 자체가 법원과 이제 대법원장들 출석하고 자기들이 그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약간 팀처럼 내가 팀플을 하는군요, 그렇죠. 저들이. 그러한 전략의 구도로서 발언을 한 것 같다라는 게 거기에서 딱 느껴졌는데 오늘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과 이 법원 권력관에 자연스럽게 같은 팀플레이로 구사하는 전략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거 저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것도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무슨 민주당이 대법원을 침탈하기 위해서 저기 올라가 있는 사진이라고 보도가 나오는 게 너무 여유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저 영상을 가지고 가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민의힘과 소통하면서 작전을 짰다라고 보도하면은 그게 정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주진우 의원한테 선물해 주려고 하나 꼭 넣어달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주진우 의원에게 네. 선물 주려고? 알겠습니다. 오늘 주진우 의원은 고발도 됐죠. 고발 기자회견 민주당에서 했는데 역시 이 현장에 출석하신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주 생생합니다.